안녕하세요. G트리비엔티는 유통 조건이 까다로운 화이자, 모더나 백신도 유통하고 있습니다. 콜드체인 기술력은 갖추고 있다는 소리죠. 이미 알려져 있듯이 화이자는 영하 70도에서 유통해야 합니다. 영하 70도면 상상이 안 가는데요. 참고로 모더나는 영하 20도라고 합니다. 영하 20도라는 것이 항상 이 온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영상 2도에서 8도인 냉장 상태에서도 보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관 기간이 짧아질 뿐이죠. 냉장 상태에서는 최대 30일 보관할 수 있습니다. 약 한 달이죠. 한 달이면 병원에서 보관하면서 백신 접종하는 데는 충분할 수 있지만 국가를 넘어 유통하는 데는 짧은 기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긴 보관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게 영하 20도입니다. 모더나는 영하 20도에서 최대 6개월을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조 공장에서 각 국가로 백신을 이동시킬 때는 영하 20도를 지켜줘야 하죠. 그래야 물백신이 아닌 진짜 백신을 접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각 병원에 보관될 텐데요. 접종할 때는 냉장고에서 꺼내고 최대 12시간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더나 백신을 냉장고에서 꺼냈다면 12시간 내로 접종을 완료해야 합니다. 만약 12시간이 지났다면 물백신이 되고 맙니다. 여기 백신별 보관 온도에 대한 그림이 있는데요. 먼저 영하 10도의 감부터 잡겠습니다. 우리가 마트에 가면 아이스크림이 있죠. 냉동고 속 아이스크림이 영하 10도라고 합니다. 이 아이스크림과 보관 온도가 비슷한 게 독감 백신부터 시작해서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백신입니다. 그리고 영하 10도보다 조금 낮은 영하 20도가 모더나 백신입니다. 그리고 온도가 내려가서 영하 50도가 되면 남극의 연평균 기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영하 50도보다 낮은 영하 70도가 바로 화이자 보관 온도입니다. 그리고 영하 80도가 바로 운송 중인 아이스크림과 스테이크입니다. 우리가 화이자 백신이 나오기 전에도 아이스크림과 스테이크는 운송해왔죠. 그러니까 영하 70도 유통 조건은 인류가 처음 접하는 개념은 아닌 것이죠. 과거부터 해왔던 유통 조건이고 백신 유통 회사가 아니더라도 아이스크림이나 스테이크 운송 회사는 영하 70도를 맞춰줄 수 있을 겁니다. 사업 수완이 좋은 아이스크림이나 스테이크 유통기업 사장님이 빠르게 화이자 백신 유통 사업을 추가했으면 돈을 벌 수 있었겠네요. mRNA 백신의 유통 조건이 까다로운 건 RNA가 잘 분해되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사람의 손가락에도 내쉬는 입김에도 RNA를 분해하는 효소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화이자 백신을 꺼내서 손으로 가지고 놀다 보면 전부 분해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백신 병에다가 나의 숨결을 불어넣어도 RNA가 전부 분해됩니다. 이렇게 분해가 잘 되는 RNA이기 때문에 포장을 잘 해야 하겠죠. 화이자와 모더나는 1회 주사량도 다릅니다. 화이자는 30마이크로그램이고 모더나는 100마이크로그램입니다. 화이자보다 모더나가 3배 많은 양을 주사하죠. 한 번에 주입하는 양이 모더나가 더 많기 때문에 보관 온도에서 모더나가 유리한 게 아니냐는 분석을 뉴스 기사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모더나가 화이자보다 3배나 양이 많으니까 RNA가 조금 깨져도 남은 게 있다는 것이죠. 화이자는 양이 작으니까 엄밀하게 영하 70도까지 온도를 낮춰서 더욱 안정적으로 유통하는 것이고요.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에 사용되는 스파이크 단백질은 원래 코로나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과 차이가 있습니다. 완전 똑같지는 않다는 것이죠. 변형된 스파이크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S 단백질이 아닌 정확하게는 S2P 단백질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또 저번 시간에 공부한 맥렐란 교수와 연결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스토리는 연결되어 있죠. 맥렐란 교수는 헥사프로를 설계했죠. 스파이크 단백질이라고 부르지 않고 굳이 새로운 이름 헥사프로가 붙었습니다. 그건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바로 변형했기 때문이죠. 기존의 코로나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이 아니라 이 스파이크 단백질을 변형시켰고 그걸 헥사프로라고 명명했던 겁니다. 변형 돌기 단백질 옆에 괄호 안에 2P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코로나19 백신용 변형 스파이크 단백질입니다.
다시 뉴스 기사로 돌아와서요. 여기 S2P라고 적혀 있죠. 2P가 연결되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맥렐란 교수가 설계한 헥사프로는 모더나가 사용했고 화이자도 사용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조합 단백질 백신 노바백스도 사용했고 바이러스 벡터 백신 얀센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존하는 코로나 백신의 대부분은 바로 이 맥렐란 교수가 설계한 S2P 단백질 설계도를 이용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맥렐란 교수는 코로나 백신의 탄생에 엄청난 기여를 한 굉장히 중요한 교수였던 겁니다. 맥렐란 교수의 헥사프로를 대부분의 백신이 사용했죠. 그리고 mRNA 백신인 화이자와 모더나도 바로 이 S2P 변형 스파이크 단백질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화이자와 모더나가 굉장히 빠르게 코로나 백신을 만들 수 있었던 이유는 처음부터 제약사가 연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맥렐란 교수가 헥사프로를 설계해 두었기 때문에 제약사는 그런 설계도를 가지고 제조하기만 하면 되었던 것이죠. 자사가 보유한 리피드 나노 파티클 기술과 함께 융합해서 말이죠. 그리고 mRNA 백신이 제일 빨랐던 이유도 설명이 됩니다. mRNA 설계도가 있으니까 지질 나노 입자로 포장만 하면 완성이었기 때문에 빨랐던 겁니다. 기술이 없어서 힘들 뿐이지 기술만 있으면 RNA에다가 포장지를 입히기만 하면 끝이었죠. 제조합 단백질 백신이 개발이 늦은 것도 설명이 됩니다. 제조합 단백질 백신은 mRNA 백신보다 제조 과정이 길고 복잡합니다. 세포를 키워야 하죠. 어떻게 mRNA 백신이 이렇게 빨리 출시되었는가?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맥렐란 교수는 2015년도에 이미 연구를 진행한 상태였습니다. 메르스가 터졌을 때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연구한 상태였죠. 메르스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으킵니다. 그런데 메르스는 금방 사그러들었죠. 그래서 연구가 중단되었다가 4년 뒤 2019년에 코로나19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맥렐란 교수도 곧장 연구를 재개했죠. 그리고 코로나19용 S2P 단백질을 설계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맥렐란 교수의 공헌입니다. 엄청난 공헌이죠. 거의 대부분의 백신의 뿌리를 제공했으니까 말이죠. 그 다음부터는 제약사로 바톤이 넘어갑니다. mRNA 백신이 빨랐던 이유는 대응도 빨랐기 때문이죠. 모더나는 맥렐란 교수가 변형 단백질을 설계하고 곧장 며칠 뒤 백신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도 아니고 며칠 뒤죠. 굉장히 빠릅니다. 미국의 제약사들이 빠른 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데 며칠 뒤면 정말 빠르죠.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코로나 백신이 굉장히 빠르게 출시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G3BNT가 백신 콜드체인을 구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봤고요. 보관 온도가 모더나는 영하 20도, 화이자는 영하 70도라는 것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맥렐란 교수가 설계한 헥사프로가 화이자와 모더나에 사용되었다는 것도 알아봤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